온라인 강의법에서 구글 젠보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젠보드는 패들렛하고 굉장히 비슷한데요. 더 직관적이고 사용하기가 쉬워서 구글 젠보드 다양하게 한번 이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어느 경우에 젠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공유로 우리 교재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우리 교재가 이렇게 줌을 통해서 공유가 되면서 PPT를 통해서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죠. 이제 강의를 쭉 해오면서 이러한 질문을 학습자들에게 한번 의견을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게 팀장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 관리 강의다, 목표 수립 강의다. 그럴 경우에 무작정 성과 관리 강의로 들어가는 것보다 먼저 팀장님들이 생각하는 성과 관리의 중요성, 성과 관리를 안 하고 자율에 맡겨두면 어떻게 되느냐, 분명한 목표가 있는 채로 성과 관리를 하면 뭐가 좋은가, 이거를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자, 성과 관리는 왜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이게 오프라인 강의라면 그냥 본인 자리에서 포스트잇에 의견을 써서 조 안에서 구성원들끼리 의견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온라인 강의니까 그러한 포스트잇을 붙이는 작업을 온라인으로 하면 좋겠죠. 그러면 구글 젠보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글 젠보드는 먼저 이렇게 화면 공유를 한번 해보면, 자, 우리 컴퓨터 이렇게 바탕화면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구글로 갑니다. 구글로 가서 구글의 요 위에 보면 바둑판처럼 점이 9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밑으로 좀 내리다 보면 여기에 젠보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탁 클릭을 하면 이제 구글 젠보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구글 젠보드는 미리 강의 전에 양식을 만들어 놓고 그 링크를 우리 단톡방에 공유를 한다든가 아니면 줌에 채팅창에 공유를 해서 그 링크를 타고 모든 학습자가 들어와서 실습을 할 수 있게 만들면 됩니다. 그럼 미리 어떻게 세팅을 해놓냐 하면 요 오른쪽 하단에 보면 새 잼이라고 있습니다. 더하기 표시. 이거를 딱 누르면 이제 새로운 잼보드를 만들 수 있는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럴 경우에 그냥 학습자들한테 자, 자유롭게 성과 관리가 왜 필요한지 자유롭게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주로 이렇게 옆에 여기 보시면 이게 T라고 텍스트 상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한번 본인 의견을 써보세요. 이렇게 하면 학습자들은 한 명 한 명씩 다 이렇게 텍스트 상자를 눌러서 여기다가 대고 이렇게 자기가 쓸 수 있겠죠. 이제 성과 관리를 하게 되면은 성과 관리가 왜 필요한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의견을 쓸 수 있겠죠. 정확한 목표 설정, 그 다음에 기한, 기한이 명확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성과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어디까지 달성해야 될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달성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성과 관리를 하게 되면 이정표가 명확해진다. 뭐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 명이 이렇게 자기 의견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텍스트를 가지고 여기다가 또 쓸 수가 있겠죠. 성과 관리를 하게 되면 목표 재설정 또는 뭐 이런 뭐 피드백의 기준이 된다. 뭐 이런 의미를 자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텍스트를 이용해서. 그런데 이렇게 자유롭게 쓰라 그러면 누구는 쓰고 또 누구는 안 쓰고 또 학습자가 만약에 20명인데 그중에 뭐 한 10명밖에 안 쓰고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거를 대비해서는 미리 좀 이렇게 세팅을 해두면 좋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포스트잇을 이용하면 좋은데 여기 이제 T가 텍스트 상자고 이제 요 위에 보면 스티커 메모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강사가 미리 만들어 두는 거예요. 요렇게 딱 누르면 일단 색깔이 노란색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나오네요. 여기다가 학습자 이름을 써놓는 겁니다. 이렇게 봉길동 써가지고 저장 해놓으면 이제 여기 요렇게 하나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죠? 하나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둡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이제 학습자
다른 학습자니까 색깔을 좀 달리해서 여기다가 또 그 학습자 이름을 씁니다. 예를 들면 뭐 이순신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저장하면은 또 이렇게 하나가 또 생겼죠. 그럼 얘를 여기다가 또 이렇게 둡니다. 그런 다음에 만약에 이번에 학습자가 3명이다. 그러면 또 하나를 또 색깔을 이렇게 또 바꿔서 여기다가는 이매창 이렇게 씁니다. 써서 또 이렇게 하나 또 만들죠.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링크를 어, 이제 카카오톡 채팅방이나 그 다음에 줌의 채팅창에 링크를 올려주면 모든 학습자가 링크 타고 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딱 들어오는 순간 자기 이름이 써 있는 이런 이제 포스트잇이 이미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견을 자기 이름 있는 곳에 의견을 써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쓰면 이제 자기 거는 비어 있게 되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학습자는 어떻게 쓰냐 하면 요거를 탁 왼쪽 버튼을 누르면 요 위에 점점점이 3개 나옵니다. 요거를 누르면 이렇게 수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수정을 딱 누르면 이게 본인이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대고 자기가 이제 개인적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성과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정확한 기한 설정, 그다음에 피드백 기준 마련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의견을 쓸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저장 누르면 이제 여기 이렇게 의견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젠보드는 언제 활용한다? 뭐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이미지를 본인들이 또 올릴 수도 있고요. 뭐 이걸로 이렇게 도형을 이것처럼 이렇게 도형을 뭐 또 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포스트잇을 직접 갖다 붙이는 스티커 메모라는 기능하고 텍스트 상자. 그래서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쓰는 거 이런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자유롭게 내버려 뒀을 때 이제 참가를 안 하는 사람이 발생할 게 우려가 된다. 그러면 강사가 먼저 이렇게 스티커 메모를 통해서 이름을 다 세팅을 해 놓으면 자기 이름이 비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강제적으로 다 참여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럼 링크는 어떻게 공유하냐 하면 여기에 공유 있잖아요. 이 공유가 이렇게 자물쇠 표시가 돼 있으면 공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물쇠를 열어야 되겠죠. 그럼 공유를 눌러서 그러면 여기에 가서 링크 보기에서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로 변경 이거를 딱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 요걸 딱 누르고 뷰어를 편집자로 이렇게 딱 바꿉니다. 그럼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렇게 완료를 누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자물쇠 표시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링크 복사를 해서 이 링크를 이제 카카오톡 채팅방이나 그다음에 줌의 채팅창에다가 갖다 붙여주면은 거길로 클릭하면 링크를 타고 이쪽으로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구글 젠보드를 이용해서 일종의 이것도 브레인스토밍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개별 의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글 젠보드 사용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